지금 열심히 저축하고 계신 분들,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곧 저축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의대에 갈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테니까. 처음 들으면 허황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기차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음 받던 시절에 테슬라를 만들었고 로켓 재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업계의 상식을 깨버린 인물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미래입니다. 오늘은 머스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발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이면 AI가 전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다. 전 인류입니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명, 노벨상 수상자, 천재 과학자, 최고의 의사와 변호사까지. 그 모든 지능을 합친 것보다 AI 하나가 더 똑똑해진다는 뜻입니다. 남은 시간은 고작 몇 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사회의 규칙이 전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의사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변호사보다 뛰어난 법률 자문을 하고, 엔지니어보다 완벽하게 설계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면,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저축 무용론입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 은퇴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적금. 이건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부자가 그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짓고 물류를 처리하면 물건 가격 자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짜리가 1만 원이 되는 시대. 머스크는 이것을 풍요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자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보편적 고소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소득입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부를 사회 전체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석유 부국이 국민에게 오일머니를 나눠주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더 극단적인 전망도 등장합니다. 언젠가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물이 돈이지만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굳이 거래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SF 영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어떤 직업이 먼저 사라질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노동부터 없어지겠지. 하지만 머스크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화이트 칼라가 먼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가 원자보다 먼저다. 디지털 정보는 AI가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작업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봇에게 커피잔 하나 집게 하는 것도 아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특히 위험한 직업으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프로그래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AI를 만든 사람들이 AI에게 가장 먼저 대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회계사, 변호사, 금융 분석가, 번역가, 마케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정보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화이트 칼라 업무의 절반 이상이 AI로 대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사무실에 앉아 있는 2명 중 1명은 언젠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현장에서 몸을 쓰는 직업들입니다. 배관공, 전기기사, 용접공, 요리사, 농부, 간병인. 변수가 많은 현실 환경에서는 아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조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서 편한 사무직 가져라. 하지만 10년 뒤에는 그 말이 틀린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육체 노동도 영원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결국 대부분의 노동이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등장합니다. 3년 안에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잘하게 될 것이다. 외과 의사 1명을 키우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혼자 쌓지만 로봇은 경험을 즉시 공유합니다. 한 로봇이 새로운 수술법을 익히는 순간 전 세계 로봇이 동시에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로봇은 떨리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새벽 3시에도 완벽한 컨디션입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의대가 가장 안전하다는 공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의사가 되는 시점은 약 20년 뒤입니다. 그때도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존중받을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조차 이 문제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I가 너희 직업을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아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고 싶어요. 친구들을 만나려고요. 이 말은 대학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는 공간으로. 그렇다면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로봇이 모든 일을 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머스크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은 선택이 될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시대. 취미로 농사를 짓고 재미로 창업하고 원해서 일하는 세상. 어쩌면 유토피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질문 하나가 따라옵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한다면 우리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목표를 정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선택입니다. AI가 만든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될지 아니면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릴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도 존재할까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계속 저축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만은 분명히 남습니다. 컴퓨터와 로봇이 인간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